네, 카키색 야전 속옷에 수첩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여성이 보이죠. 김여정, 김정은의 동생입니다. 또 1913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65주년 기념식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공식 행사에는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희의 모습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 두 여인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복 누나 김설송과 부인 리설주까지 김정은을 둘러싼 북한 여성 실세들에 대해서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아침에 그 노동신문에 그 김여정의 모습이 일제히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중앙TV에 나왔는데요. 그 영상이 먼저 있을까요? 잠깐 먼저 보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여정 동지, 김의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했을 네. 때 부부장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어느 급이에요? 부부장은 뭐 우리와 이제 등가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차관급 이상이다, 최소한. 그러나 이제 북한은 노동당 중심의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또 당은 부장들, 비서들이 통치하지만 실세는 부부장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권력과 뭐 비교한다면은 청와대 거의 수석 바로 밑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권력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김여정이 27살이라고 하는데 차관급, 우리나라로 치면 40, 50대가 차관급을 하는데 상당히 젊은데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있던 고모 김경희와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몇 살 때 공식 데뷔를 했죠? 김경은 이제 1986년도 41살에 당 경공업 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김여정은 상당히 빠른데 이것은 또 아버지하고 비교하면 신통하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1969년에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때가 27살. 예, 27살이었습니다. 김정일이. 근데 지금 김여정이 이렇게 27살에 부부장이 됐다. 물론 지금 뭐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냐 선전선동 부부장이냐 그 직책의 논란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부부장인 것만은 확실하고 또 말로는 부부장이지만 사실은 서기실장, 비서실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부장보다도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북한에서는 사실 직책보다는 그 최고 권력자의 관계에 의해서 달라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래도 이제 전면에 이렇게 내세웠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북한 권력의 핵심에 이제 공개가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오픈해서 이제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건데 이미 지난 4월에 최고인민회 13기 대의원 선거 직후에 김여정을 노동당 책임 일꾼으로 호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부부장이 임명됐다는 거고 다만 이번 언론에서 부부장이라고 지칭했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벌써 부부장 자리에 오른 것은 연초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김정은이 이렇게 지금 뭐 항일 빨치산 세대 뭐 백두혈통 여러 권력의 와중 속에서 또 장성택이 처형되고 김경희 공백을 누가 메꾸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김여정을 빨리 올려 세워서 가족의 이런 외연을 넓힘으로써 리더십을 더 두텁게 하겠다, 이런 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김여정은 아직 결혼 안 했... 결혼은 금년 가을에 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결혼 이후부터도 점점 더 호리호리하고 살이 빠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일반 부부장이 아니라 서기실장, 즉 비서실장으로서 의전, 경호, 모든 홍보, 심지어 뭐 코디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가. 바쁘고 일이 많다. 네, 일이 많다는 게 저렇게 자꾸 말라가는 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야전 소모 입은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버지 김정일과 고영이가 즐겨 입었던 옷이라고 하고요. 또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고 있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즐겨 입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에 또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문은 이제 뚱뚱한 데서 할아버지, 김여정은 자기의 그 아버지 김정일이 즐겨 입었던 어떤 파카라든지 약간 그 밀리타리 룩 같은 그런 색들을 이제 좋아하는데 이것은 이제 김여정이 성격이 상당히 좀 쿨합니다.
아버지보다는 성격은 어머니 고영이를 닮아가지고 네. 어머니 고영이가 만수대 술단 무용수고 북송 교포 출신인데 성격이 쿨하다 보니까 성격은 어머니를 닮았고 저 패션은 결국 이제 밀리터리 룩 같은 걸 입는데 요즘 북한의 20대가 또 가장 선호하는 패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설주 패션은 좀 서양 패션이지만 저 여자는 나름대로 주체적인 패션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젊은 세대의 어떤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예. 그런 의도로 저런 패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뜨는 별, 김여정 했다면 지는 별, 어쩌면 이미 졌을 별, 사라진 별일지 모르는 김경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장성택 처형 이후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직은 그냥 연명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공식성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론하십니까? 예, 김경희가 이제 그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2월 17일 그러니까 장성택이 처형된 지 닷새 만에 그 자살했다. 독약을 먹고. 네. 그래서 고위사령부 요원들이 어떤 행사에 참석시키서 자택으로 갔더니 약을 이미 먹고 쓰러져 있었고 음독자살. 예, 음독자살했는데 봉화진료소로 데려갔더니 이미 숨을 거뒀다. 이런 이제 소식통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100% 확인된 것이 아니고 네. 또 아직도 이제 그 적어도 백두혈통의 마지막 사람인데 이게 국가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장례식을 성대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설왕설래합니다만은 그냥 뭐 100% 죽었다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좀 애매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게 현재 그 김경희의 위상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진짜라면은 왜 죽음을 알리지 않고 장례위원회도 꾸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걸까요? 북한에서는 자살이 일종의 반역입니다. 아. 우리처럼 자살이 그냥 인간적인 죽음이 아니라 반역.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을 때 유서에 장성택의 처형에 대해 불만을 써놓고 죽었다. 그럼 이 여자는 이미 장성택과 똑같은 종파분자고 반역자가 되니까 네. 아무리 백두혈통이라도 일단 반역자를 송대하게 장례식을 해줄 수도 없고 또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르면 장성택은 단두대에 목을 매달았는데 이 여자는 또 장례식을 국가장위원회가 해주고 그래서 자기 모순에 빠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있다는데 그렇다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장례식을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아마 김정은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한 명의 여인이죠. 바로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룡의 황병서가 계속 이제 네, 엎치락뒤치락 권력 하고 서열을 있었잖아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예. 네. 그때 과연 그런 그 권력자들 옆에 김정은의 부인으로서 지금 전면에 나설 때가 본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요즘에는 조금 좀 덜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아마 그 이설주가 나서는 횟수는 전적으로 김여정이 손가락에 달렸다. 비서실장이 등장시키려면 등장시키고 안 시키려면 안 시키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라 뭐 장성택과 그 연문설도 한때 나돌았고 하니까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나서지 말아야 되고 원래 북한에서는 김정일 때부터 여자가 나서는 걸 극력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설주가 부인이 돼서 결혼해서 나섰지만은 정치 권력에는 절대로 한 발을 들여놓지 않고 네. 그러니까 현재 이 김여정과 비교할 때 이설주는 그냥 김정은에게는 하나의 액세서리 브릿지 정도가 되고 김여정은 이게 엄동설 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코트가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김여정은 필요하지만 있어야 되고. 이설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네. 그러나 나이는 돼서 결혼은 해야 되겠고 예.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김정은을 내조하는 부인 이상의 권력에는 절대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게 이설주의 포지션이라고 봐야 네. 됩니다. 최근에 최룡해가 서열이 좀 밀리다가 다시 당비서로 전격 나섰는데 여기에 리설주의 입김이 작용했다.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소리 나오게 된 동기가 이 최용해가 재혼을 했는데 강경실이라고 만수대 술단 무용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설주도 이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 출신이라 뭐 서로 예술단에서 선후배 사이로 연이 있어서 등장시켰다고 하지만 네.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최용해의 재부각은 결국 백두산 줄기의 반발에 의해서 빨치산 2세대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빨치산 1세, 2세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김정은이가 다시 최영애를 올려놓은 것이지 뭐 이설주의 말 한마디로 올려놓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복 누나 김설송이 있는데요. 김설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식 부인인 네. 김영숙의 맏딸이기도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김정은에게는 이복 누나인 김설송이 지난 9월 초부터 직접 그의 일정을 챙기고 업무를 보좌하고 사실상
비서실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고 NK70년대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언젠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며 김여정 교육도 김설성이 담당하고 있고 대북 소식통,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남편 신봉남과 함께 노동당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김설성은 아직 언론에 노출이 된 인물은 아니죠? 얼굴조차 공개 안 한두 번 사진에 이제 김정일과 같이 찍은 사진은 나왔지만 예.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들도 조금 그 의문점이 드는 것이 과연 김여정을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김여정도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를 나와서 대단한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나이를 뭐 이렇게 한 20년 조금 더 적게 차이 나고 이제 41살입니다. 김설성은. 근데 이제 김영숙이 이 여자의 어머니 김영숙이 원래 함경북도 인민보안국 우리 경찰국의 그 교환수였는데 예. 김일성이 모스크바에서 돌아올 때 꽃다발을 주는데 이 김영숙이 꽃다발을 주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뻤다는 거죠. 예. 근데 김정일이가 마중 나갔다가 74년도에 자꾸 그 여자를 뒤돌아본 겁니다. 그 여자가 이뻐서.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그 여자를 김정일 소기실로 올려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 김설성이 그 맏딸인 김설성이 과연 실세가 되고 비서실장이 됐느냐. 이것은 이 여자는 엄연하게 곁가지이기 때문에 네. 비서실장이란 핵심에 진입하게 되면 견제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리고 북한에서는 말밥의 이 후초들이 김정일의 여자 5명이 오르내리는 걸 가장 금기시하는데 저 여자를 권력의 전면에 내세우면 간부들 속에서 말이 많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뭔가 김정일이 총애했던 사람이 맞고 능력도 있고 똑똑하지만은 저 여자를 비서실장까지 올려놨다. 그러면 역시 또 책임 일꾼이 되는 건데 네. 이것은 조금 북한의 권력 그 정서에서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김여정, 리설주, 김설송까지 살펴봤는데 북한 권력의 큰 한 축을 담당했던 이 포스트 김경희를 담당할 여인 누구로 보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김여정이죠. 김여정이다. 당연히 김여정이고 능력으로 보나 현재 혈맹 관계로 보나 이게 혈연이니까 김여정이 앞으로 단연 그 김정은과 함께 올라설 것이고 뭐 거의 대리인 역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1호 동지, 김여정은 2호 동지로 부르고 있다는 데서 김여정이 얼마나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네. 피는 물보다 진하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